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고 영화에서도 백혈병으로 이렇게 죽어가는 그러한 장면을 여러분들이 연상할 수 있습니다. 백혈병 하면 우리가 다 같이 무섭고 불침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에 의해서 지금은 많이 아마 치료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혈병 하면 혈액에 암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혈액에도 세포거든요. 혈액을 구성하는 세포는 최초 골수에서, 골수가 어디서 나오죠? 여러분들 뼛속에 있는 대퇴부나 골반이나 척추 이런 데서 골수가 나와요. 이 골수가 결국 혈액세포의 모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일컬어서 조혈모세포라고 하죠. 그러면 이 골수가 처음부터 성숙하게 나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성숙하지 못한 채 미성숙으로 생성이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뼈가 건강하지 못해서 성숙하지 못한 골수세포가 나오면 결국 이것은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이라는 아주 그 질병을 앓게 되는 그런 병이죠. 이 병은 백혈병 전 단계로 이것이 더 악화되고 발전이 되면 결국 이 병에 의해서 백혈병으로 발전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골수 미성숙에서 다시 말하면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에서 아세포가 발견이 되면 이것이 곧 백혈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백혈병은 결국 골수에서 생기는 미성숙 세포가 결국 암을 일으키는 근원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백혈병 발병 원인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모든 병은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포가 분화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모든 세포는 계속 분화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분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세포 안에 염색체가 있어요. 그 염색체가 문제가 생기면 결국 세포가 변이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곧 암으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포 증식 중 세포 안에 유전자 정보가 있습니다. 그 유전자 정보가 일부가 하나가 아니면 다른 것들이 없어지거나 변형이 된다거나 이러면 암으로 발현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성숙 세포가 많을수록 심각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미성숙 세포가 많아지면 변이가 많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암으로 될 수 있는 심각한 그런 질병으로 발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성숙 세포가 백혈구 세포가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이건 백혈구 세포가 아니거든요. 변형된 백혈구 세포가 수없이 많아지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백혈구는 감소가 되는 거죠. 그럼 감소가 되면 백혈구는 면역세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면역세포의 그 기능을 하지 못하면 모든 병의 면역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은 그냥 질병으로부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대항할 수 있는 그것이 안 되는 것, 질병으로부터. 그래서 생명을 앗아가는 아주 무서운 병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골수세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수세포는 혈액세포의 모세포인 조혈모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조혈모세포가 정상적으로 나왔을 때 현미경으로 찍었을 때 이렇게 고릅니다. 전반적으로 정상세포는 색깔도 특이하게 진하지도 않고 전반적으로 크기도 어느 정도 일정하고 그렇습니다. 모양이. 근데 골수 형성 세포가 이상이 생기면 이렇게 불규칙해집니다. 색깔도 어떤 건 찌른 것이 있고 어떤 거는 크기가 뭉쳐 있고 이렇게 하얀 것들이 이렇게 벼어 있고 이렇게 아주 불규칙하죠. 이런 골수세포가 생기는 것을 보통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라는 질병을 우리가 판단을 하죠. 근데 이것이 더 진전이 되면 바로 아세포로 바뀝니다. 그럼 백혈병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 되면 백혈병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고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골수는 그럼 인간의 몸이 어디서 나오느냐? 뼈 안에서 골수가 생성이 되는데 특히 우리 대퇴부, 이거 대퇴부거든요. 허벅지, 이게 가장 우리 인간의 몸에서 가장 뼈가 큽니다. 이 안에서 골수가 형성이 되는 거죠. 정상적인 골수가 나오면 적혈구나 백혈구나 혈소판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상 세포가 생기면 적혈구의 문제를 일으키면 예를 들어가지고 적혈구는 뭡니까? 혈액에 FE, 철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하죠.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빈혈이 오는 거죠. 어지럽고. 그 다음에 만약에 백혈구에 문제가 생기면 백혈구는 뭡니까? 면역세포거든요.
면역세포가 제대로 동작을 못하면 외부 질병이나 바이러스에 그냥 노출돼 가지고 우리가 그냥 병에 노출돼서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림프계에 문제가 생기면 림프성 백혈병이 되는 거죠. 골수에 문제가 생기면 백혈구에 문제가 생기면 골수성 백혈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혈소판에 문제를 일으키면 혈소판을 응고를 시키는 인자가 있거든요. 우리가 피가 바깥에 나올 때 계속 응고가 되지 않으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혈병은 한번 응고가 잘 안 돼요. 이때는 막 잇몸에서 피도 잘 나고 멍들어도 피가 잘 이렇게 멍이 잘 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혈액을 전체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백혈병의 시초가 되겠습니다. 예, 백혈병은 그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생명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한 10%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만성 림프성 백혈병, 이거는 아주 극히 많지 않다고 합니다.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많은 게 급성이거든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이런 거는 정말 아주 급격하게 백혈병이 진전이 돼가지고 생명을 위독하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 되죠. 또 림프도 마찬가지예요. 급성 림프성 백혈병, 이건 33%, 이건 56%. 이만큼 현재 의학에서 주로 급성 백혈병을 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백혈병의 그 종류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백혈병의 그 증상을 한번 봅시다. 백혈병의 첫 번째 증상은 빈혈이 생겨요. 전신이 무력하고 숨이 차고 어지럽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 다음에 출혈, 문제는 양치질할 때 피가 잘 나요. 출혈이 빈번하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럼 이걸 백혈병이라고 의심할 수는 없죠. 보통 우리가 거기까지 처음에 모르니까. 그 다음에 발열, 미열이 나고 감기, 몸살이 자주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뼈가 약해요. 골절이 잘 되고 쉽게 발생이 되죠. 그 다음에 신장 기능이 저하돼요. 그래서 피로감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백혈병은 바로 발견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과에 가지고 감기 증상으로 이렇게 알고 갔다가 발견이 되고, 아니면 치과에 가서 잇몸이 자주 피가 나서 치료받다 진단해가지고 검사해가지고 나오는 현상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정형외과가 가지고 뼈가 이상이 있어서 발견되는 이런 2차적으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혈병은 최초는 우리가 알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결론적으로 백혈병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진리는 평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는 단순한 것입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훌륭한 사람들은 기초에 충실하거든요. 근데 훌륭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만 저 위에 가서 뭘 놀라고 그래요. 그러면 밑에 기초가 없기 때문에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분야든지 기초가 수반되지 않은 것은 그거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거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건강한 골수를 생성해야 돼요. 이 건강한 골수가 뭡니까? 뼈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골수잖아요. 그럼 그 골수가 뭐라 그랬죠? 그것이 조혈모세포. 그것이 결국 혈액이지 않습니까? 그럼 혈액은 골수에서 튼튼히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모체가 뭡니까? 뼈지 않습니까? 뼈가 건강해야죠. 그럼 뼈의 건강한 조건들이 뭐죠? 혈액순환 깨끗한 피가 돌아가야죠. 그 다음에 거기 산소도 공급되고 정상적인 열량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영양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골수도 어디서 장기에서 보내주는 그 생성되는 그런 것들 원료를 가지고 골수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게 혈액순환을 얼마나 왕성히 시켜주냐, 장기가 얼만큼 왕성히 혈액순환을 시켜주냐에 따라서 골수도 정상적인 골수가 발생이 되는 거죠. 제가 발반사요법은 우리 몸에 자정능력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자정능력 중에 하나가 발반사요법이에요. 그래서 심장으로부터 가장 멀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죽는 사람도 발은 차가가지고 제일 먼저 죽는 곳이 발이에요. 근데 발을 계속 자극해주고 마사지를 해주고 그러면 죽기 직전에 해주면요 다시 이슬의 생명이 소생이 돼요. 그 원리가 뭡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은 발바닥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반사요법으로 우리가 치유를 하게 되면, 제가 지금까지 웬만한 지병들은 거의 다 임상을 통해서 내가 아주 굉장히 좋은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상 사례를 요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그 데이터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백혈병의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어디입니까? 뼈에서 골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골수가 되는 그 원모가 뭡니까? 뼈죠. 그럼 뼈를 강화하는 그 행동을 해야죠. 그 뼈 강화하는 게 뭡니까? 뼈에 텐션을 주지 않으면 뼈는 강화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텐션 줄 수 있는 게 운동이거든요.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운동이 유산소 운동 중에 걷기 운동이에요. 그래서 주 3회 이상 40분씩 걷게 되면 백혈병에 큰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주인들이 우주 공간에서 한 1년 정도 있고 6개월 정도 있어서 지상을 내려가면 못 걷거든요. 왜? 뼈에 힘이 없고 이미 골밀도가 다 풀어져가지고 걸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거기 올라가가지고 칼슘이 없어서, 골다공증이 생겼나요? 아니에요. 거기는 뼈에 텐션이 증력이 없기 때문에 뼈가 지탱할 일이 없는 거예요. 떠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몸 스스로가 칼슘을 섭취하지 않고, 뼈를 만들어내질 않죠. 그러면 봐보세요. 지상에서 걷지 않고 두루누 있고 차 타고 다니고 운동하지 않으면 뼈에 텐션이 안 다는데 칼슘 암만 줘도 그게 뼈로 가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현대인들이 자기 노력하지 않고 그냥 뼈가 튼튼하기 위해서 칼슘만 먹어 제끼죠. 그러면 그 칼슘이 들어옵니까? 칼슘이 많이 들어올수록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 다 바깥으로 배설을 해버려요. 배설할 때 뭐까지 배설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있는 뼈에 있는 칼슘과까지 깎아서 내려가기 때문에 더 골다공증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늘 칼슘제 먹지 말라고 난리하거든요. 왜? 칼슘제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칼슘제를 지탱할 수 있는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칼슘은 얼마든지 영양분이 있어요. 과용이 돼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뼈를 건강할 수 있는 그 혈액을 만들려면 어떤 거가 되겠습니까? 그 원료가 뭡니까? 음식이잖아요. 그 음식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써요. 그 음식이 뭡니까? 우리는 산화가 되면 늙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노화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알카리성이 되면 젊어지는 거야. 그럼 우리는 알카리성 체질이잖아요. 그럼 알카리성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돼. 그걸 먹지 않고 건강하기를 원하면 그거는 안 되는 일이죠. 너는 이걸 볼 때마다 굉장히 답답하고 아픈 사람들 보면 다 이걸 안 지키고 있거든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소위 경읽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산화식품 정말 꼭꼭 씹어서 여러분들 드셔야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고 건강 유지 안 되는 것은 그건 도둑이고 그건 사기고 그건 뭐야 절도지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 다음에 현대인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게 되면 누구든지 잠을 못 자요. 그러면 뭐해? 낮에는 교감신경으로 우리를 활동을 합니다. 근데 밤에는 우리가 잠을 자면서 편하게 부교감신경으로 낮에 복잡하고 더러운 것들, 피곤한 이 모든 것들을 케어하는 기간인데 이게 밤에까지 잠을 못 자면 교감신경으로 극도로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24시간 교감신경에 가난하면 미쳐버리는 거죠. 그럼 피도 미치고 썩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마음을 내려놓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내려놓고 넉넉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사실 너무 바쁘고 너무 경쟁사회다 보니까 나도 여기에 정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건강을 치유하는 전문가로서 저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이 씹고 여유롭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돈에도 그렇게 연연하지 않으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지 않으면 건강은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임상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백혈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분이 저희들한테 오셨을 때가 남성분이에요. 42세에 오셨어. 그 다음에 최근에 43세가 됐어요. 1월달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이분이 9월 작년에 24일 오셨어요. 백혈병으로 오셨는데 이렇게 그래도 이분은 백혈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건강을 많이 애키셨어요. 주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전반적으로 그래도 깨끗한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백혈병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늘 백혈병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그럼 여기서 또 발견을 해야 돼요. 이거 정상적인 사람들은 사실 이 정도 되면은 그냥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병이 아닌데 이미 이 사람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리딩을 시작을 해야 돼요. 가만히 보면 백혈병 독소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요런 데가 뭐냐면 대장이라고 그랬죠. 독소는 항상 대장 쪽에 이렇게 쌓여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여기 대장 쪽에 요런 것들이 이렇게 쫙 요렇게 크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시커멓고 여기 이제 전체로 검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독소들이에요. 이런 게 많으면 뼈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손에 쪽으로 가는 거고, 이게 자기가 약한 곳에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타고나기를 골수가 약한 거예요, 뼈가. 그래서 이쪽이 이제 대퇴부 쪽이거든요. 근데 이쪽에 크랙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다리 쪽이거든요. 이게 다리 쪽인데 이쪽에 벌써 검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뼈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백혈병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40번을 받거나, 우리가 40번을 받으면 이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40회를 받으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40번 받고 나서 다시 체크를, 눈을 촬영을 했어요. 올해 1월 10일 날. 그랬더니 보시다시피 이쪽보다 이렇게 한눈으로 봐도 맑아졌죠. 전반적으로. 그럼 여기를 보셔야 돼요. 여기 전반적으로 이 안에 검어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야? 그래도 밝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검은 것들이 그래도 많이 밝아졌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게 40번 받고 나서 이게 한 3, 4개월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엄청 개선이 된 거죠, 눈으로. 그러면 이 눈으로는 개선이 됐는데, 과연 데이터로 우리가 우리가 심전도나 뇌파 측정하는 계측기 양전자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이렇게 점검을 하거든요. 그럼 양전자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앞에서는 눈을 봤어요. 눈에 개선이 됐는데, 그럼 데이터가 과연 양전자에서도 변화가 됐는지. 이분이 여기 42살이죠. 21년 9월 24일 오셨어요. 남자분이고. 봐보세요. 여기 혈액 점도가 이 당시 있을 때는 이렇게 높았어요. 이렇게 중도 이상이잖아요. 빨간 물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40번 받고 나서 점도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중도예요. 그래서 점도라는 게 뭐냐? 끈적끈적한 거예요. 독소가 있는 거죠. 근데 72인데 여기는 71로 내려갔죠. 아직까지 좀 내려가야 돼요. 그 다음에 쭉 보시죠. 다른 건 다 콜레스테롤도 없고 그랬어요. 이분이 뭐 조심은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혈액 지질이 뭐냐면 이건 지방인 성분이 있는 거예요. 혈액에. 근데 이때는 중도에 있었어요. 이렇게 빨갛었어요. 근데 이쪽에 와가지고 지질이 경도잖아요. 파란불로 바뀌었잖아요. 이만큼 좋아진 거죠. 그 다음에 봐보세요. 여기 보면 또 혈액 탄성. 이게 뭐냐면 혈관이 이렇게 점도가 있으니까 약해진 거죠. 이게 빨간 불이 들어왔는데 이쪽에 와가지고 경도로 내려갔잖아요. 좋아진 거죠. 이거 이렇게 잘 안 변하거든요. 전반적으로 여기 데이터는 다 좋아졌어. 이쪽도 지금 내가 지금 종목이 많아서 일일이 얘기 안 하는데 이쪽만 이제 중요한 것들만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자심줄요 펌프력이 뭐냐면 심장의 펌프력이에요. 이건 뭐냐면 지질이 많으면 펌프력이 잘 안 돼가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이때도 펌프력이 약하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잖아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뭐야?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쪽에 와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돼, 지질이 이게 약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펌프력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경도 이상으로 파란불로 바뀌었잖아요. 이만큼 혈액이 또 달라져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에 또 봅시다. 그러면 제가 아까 지금 전에 혈액을 봤는데, 이제는 이제 골밀도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뼈 상태가 어떤 건지. 왜? 골수는 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9월 24일에 이분들을 양전자로 체크했을 때, 경추가 뭐냐면, 이게 경추 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뼈의 조직들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빨간물이 들어왔다고. 이 뼈도, 경추도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근데, 올해 1월 10일 날 체크했더니,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여기는 28에서 6인데 조금 아직 개선할 게 많이 있죠. 아직 경추는. 그 다음에 봐보세요. 골질 증생 개수도 마찬가지고 뼈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도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이때도 여기 7.0인데 여기는 6.5로 많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여기가 6.5로. 그래서 아직까지 개선할 게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골다공증 있잖아요. 이게 골다공증 개수예요. 골밀도가 여기서 보면 5.23인데 여기서는 5.16으로 해가지고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골밀도도 많이 향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골밀도가 향상이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좋은 골수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여기는 뭐냐면 뼈 밀도를 한번 봅시다. 뼈 밀도를 보면 여기면 칼슘 유실량이 너무 많은 거야. 여기도 많아. 근데 이게 뭐냐, 운동이나 발반사를 하게 되면
뼈가 혈액순환이 되다 보니까 칼슘을 흡수하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서 정상적으로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파란불로 바뀌지 않습니까? 여기도 뭐예요? 골질 생성도, 골을 생성하는 그 도수인데 여기도 골이 생성이 잘 안 되는 거야. 빨간불이야. 근데 여기는 파란불로 바뀌었잖아요. 얼마나 좋아졌어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골 투기도. 이것도 역시 빨간불이었는데 정상으로 돌아왔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뼈 밀도도 빨간불이었잖아요. 정상으로 돌아왔잖아요.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이렇게 잘 안 변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아직 개선할 게 좀 더 있지만 이게 또 40분만 하게 되면 이게 엄청나게 개선이 될 거예요. 그만큼 발반사요법이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방조치, 음식 문제, 그다음에 운동 문제, 그다음에 스트레스 문제 이런 것이 병합이 되면 정말 그 백혈병 아무리 무서운 병이라도 우리는 해방될 수 있는 거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 거죠. 예, 그럼 이번 시간에는 그 발반사로 치유가 가능하고 또 이러한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격 교육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집에서나 또 여러 군데서나 스스로나 우리가 불치병이나 여러분들 질환들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기회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매 월요일 주 1회 강의를 시작합니다. 10주간 정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론과 실기를 겸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해부 생리학, 그다음에 건강과학, 그다음에 발반사, 시술, 교육 이런 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10주가 끝나면 이런 자격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격 발반사 2급 자격증을 취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득이 되는 게 뭐냐면 자신의 발 건강은 물론 전체 건강을 관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평생 건강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아주 건강하게 씩씩하게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족 중에 불치병이나 또 이런 환자들을 우리가 치유를 가능하죠. 또 종교단체에서 선교로 사용하면 너무나도 유익하고 또 우리가 국유를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또한 취득을 한 분들에 대해서 취업을 원하면 취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힘들지 아니하고 내 건강을 관리하기 때문에 테크닉으로 이거 시술을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고 그 다음에 열정적으로 가능하면 남을 병을 치료할 수도 있고 내가 또 건강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 엔데오 치유센터에 전화 주시고 신청하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골수영성 이상증후군이나 백혈병으로 고생하시는 한우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러한 병들은 옛날에는 다 걸리면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현재도 매우 위험스럽고 고치기 어려운 질병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의 자정 능력과 스스로 고치는 능력이 우리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몸의 자정 능력을 활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발반사요법으로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서 20여 년 동안 오직 이 치유 사역을 감당한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임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희망과 또 새로운 세계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의 소식을 갖고 저희들한테 자세히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세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방문하셔도 좋고 또한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 치유사역에 같은 일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